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진트리의 배열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구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진트리의 ADT를 먼저 마련하고요. 그것을 헤더 파일로 준비합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진트리를 배열로 구현해 봅니다. 오른편에 배열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진트리를 오른편의 배열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노드의 번호 매기기, 정확하게는 노드애가 아니라 자리의 번호 매기기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리마다 번호를 매깁니다. 루트 노드의 1번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 5, 6, 7, 8, 9번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노드 자리의 번호 매기기를 쭉 해놓은 다음에 이 각 노드의 번호를 그대로 배열 인덱스로 사용해서 배열 원소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노드 번호 매기기에 의해서 배열에 저장된 이진트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노드의 번호를 커라고 했을 때 이 노드의 왼쪽 자식의 번호는 항상 current 곱하기 2가 되겠죠. 오른쪽 자식 노드의 번호는 항상 current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됩니다. A 노드를 예로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번이 왼쪽 자식이 되었고요. 거기에 1을 더한 3번이 오른쪽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3번을 예로 보면 3 곱하기 2인 6번이 왼쪽 자식이 되었고 거기다 다시 1을 더한 7번이 3번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는데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신이 왼쪽 자식인데 부모의 번호를 찾아간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번호 나누기 2 하면 될 겁니다. 오른쪽 자식인데 부모를 찾아갈 때도 역시 똑같이 자신의 번호인 rchild 나누기 2 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C 언어에서 홀수 나누기 2 하면 두 개가 다 정수이기 때문에 결과를 정수로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홀수여서 뒤에 붙게 되는 뭐뭐.5라는 이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나누기 2도 1, 3번의 나누기 2도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Lchild건 Rchild건 똑같이 자신의 번호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부모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을 알고 다음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자리에 A 들어가고요. 2, 3번 자리에 B, C, 4, 5, 6, 7번 자리에 D, E, F, G, 8, 9번 자리에 H, I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0번 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게 되죠. 루트를 1번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0번 자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부모 자식 간을 인덱스 계산식에 의해서 빠르게 찾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루트 노드가 0번이라면 0번 인덱스 곱하기 2 해도 계속 0이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 한 자리의 인덱스가 왼쪽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항상 자신의 인덱스에다 곱하기 2 하면 왼쪽 자식이 나오고 자신의 인덱스에다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오른쪽 자식이 나올 수 있게 0번 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 이진트리를 배열에 넣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편향 이진트리를 배열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노드 번호 매기기를 해봅니다. 1, 2, 3번 자리에 없고요. 4, 5, 6, 7번 자리에 전부 노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8번 자리에 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왼편에 있는 배열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1번 자리에 A, 2번 자리에 B, 4번 자리에 D, 8번 자리에 H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진트리를 배열로 표현할 때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 이진트리에 가까운 경우에는 배열 표현을 했을 경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메모리 사용이요. 그렇지만 완전 이진트리에서 멀어지고 편향 이진트리의 형태에 가깝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 빈칸들을 없애고 앞으로 노드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드 자리 번호 매기기 기법에 의한 인덱스 번호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빈자리를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향 이진트리의 경우에 메모리 낭비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이진트리를 배열로 표현할 때 편향 이진트리 형태로 생긴 경우 메모리 낭비가 되고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생긴 경우에 적합합니다. 메모리 낭비도 안 되고 사용하기도 간편해요. 즉, 결론적으로 번호 매기기에서 빠진 번호가 적게 생긴 트리일수록 구현에 유리합니다. 이것은 배열 표현일 경우에 한정해서입니다. 이 다음에 리스트로 구현할 때는 다시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럼 이진트리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이진트리의 ADT를 먼저 정해보겠는데요. ADT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기능 명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 언어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ADT를 구상하면서 우리가 구상한 ADT를 헤더 파일로 momo.h라는 헤더 파일로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상한 ADT를 헤더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진트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스와 이진트리 기능을 사용하는 소스를 서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ADT에 따라서 구현 방법만 바꾼다면 차후에 연결 리스트로 이진트리를 구현할 경우에 이 부분 소스만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의 제공부와 기능의 사용부를 온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ADT를 잘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각 노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드가 가질 데이터는 실무에서는 사이즈가 큰 구조체일 수도 있고 C++의 경우에 클래스 객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트리 기능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데이터부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노드를 이렇게 표시했던 것처럼 노드 안에 데이터가 단일 캐릭터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라는 타입을 하나의 캐릭터로 타입 정의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노드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개의 노드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각각의 배열에 한 칸씩 차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노드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배열 인덱스로서 노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최대 개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미리 선언되어 있고 특정 노드는 그 배열에서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인덱스 값으로서 인테저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드 타입은 배열의 인덱스를 표현할 수 있는 정수값 하나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트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함수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트 노드를 생성할 때는 루트 노드에 들어갈 데이터를 주면서 루트 노드를 생성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 함수 안에서는 루트 노드를 만들고 그 만든 루트 노드를 반환합니다. 즉 여기선 인덱스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루트 이하의 모든 노드들은 루트의 왼쪽 차일드를 만들고 그 차일드가 된 노드 번호를 돌려받고 또 오른쪽 차일드를 만들고 그 오른쪽 차일드의 노드 번호를 돌려받고 다시 그 밑에 레벨 2에 붙이고 싶다면 레벨 1의 노드를 주면서 왼쪽 자식에 붙이게 하고 다시 새로 생성된 왼쪽 자식의 노드 번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루트 노드인 레벨 0부터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함수만 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성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노드를 쭉 붙여서 이진트리를 완전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된 이진트리 안에서 노드를 또는 노드가 가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get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를 주면서 그 노드의 데이터부를 받아보는 get current data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노드를 주면서 이 노드의 왼쪽 자식을 알려다오라고 하는 get left child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노드를 주면서 그 노드의 오른쪽 자식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get right chil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함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편의를 위해서 추가해 놓은 함수들입니다.
즉 왼쪽 자식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왼쪽 자식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노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두 단계로 할 수 있는 건데, 두 단계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로 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한 단계짜리 함수를 편의상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자식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른쪽 자식을 가져오고 그 노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식으로 두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로 하는 함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노드를 주면서, 이거는 인자의 이름이 루트일 뿐이고요. 반드시 이진트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루트 노드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노드나 주시면 돼요. 노드를 주면서 이 노드가 지금 비어있느냐, 비어있을 때 true니까 1이 오겠죠. 비어있지 않다면 0을 반환할 겁니다. 지금 이러한 트리의 경우에 이 노드를 주면서 isTree_empty를 호출하면 false가 나올 것이고요. 이걸 주면서 호출하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또 이걸 주면서 호출하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 노드 번호로 했을 때 1, 2, 3 3번인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노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3을 주면서 isTree_empty를 호출하면 이 트리상에서 empty가 맞으니까 1이 나와야 되겠죠? 맞다, empty다 라고 1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각 노드는 캐릭터 하나씩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 노드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이 노드 값에다가 0을 넣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0에 해당되는 캐릭터는 없어서 널 캐릭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노드가 비어있는 것으로 전부 0으로 채워놓고 시작하고, 노드 하나씩 채워갈 때마다 해당 노드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이진트리의 ADT를 꾸며봤고요. 지금 화면상에 있는 이 내용은 그대로 헤더 파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꾸밀 예정인가 하면, 방금 전에 만든 ADT 부분은 binary tree array.h라는 헤더 파일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헤더 파일에 있는 타입을 갖다 쓰면서 이 헤더 파일에서 선언해 놓은 함수 정의부를 제공해서 이쪽 화살표를 했습니다. 정의부를 제공해주는 binary tree array.c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ADT를 가져다 사용하는 main.c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 프로젝트를 빈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을 binary tree array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먼저 소스를 추가해 놓고요. 트리를 구현할 소스, 그리고 트리를 사용할 소스인 main.c를 만듭니다. 헤더 파일에는 지금 준비한 ADT가 들어갈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헤더 파일은, 모든 헤더 파일은 이렇게 그 헤더 파일만의 이름으로 if not def로 감싸주죠. 이렇게 해서 이 헤더 파일이 간접 경로로 인해서 여러 번 인클루드 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번 인클루드 되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다가 방금 준비해 두었던 이진트리의 ADT 부분을 옮겨 넣고요.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헤더들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 파일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 헤더 파일에 있는 이러한 함수들,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줄이 가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들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 소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에다 이제 정의를 해주어야 돼요. 소스 안에서는 헤더 파일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나 노드 타입 같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자, 인클루드를 했으니 이제 트리 역할을 할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배열의 노드의 최대 개수는 임의로 100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노드가 비어있다는 표시로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00개의 노드가 모두 다 0값을 가지게 되죠. 다음은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컨트롤 C 해서 이쪽으로 컨트롤 V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함수 정의, 즉 몸체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몸체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make 루트를 보겠습니다. make 루트라는 것은 여기에 준비된 배열의 1번째 원소에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노드를 반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드는 내가 방금 생성한 루트 노드 번호를 주면 되겠죠. 트리에서 1번째가 루트니까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반환값인 1을 받아서 바깥에서는 1번 노드의 데이터를 읽어라 라고 하면 이 1번 노드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값을 돌려주게 되겠죠. 다음은 왼쪽 자식으로 이 노드의 왼쪽 자식 자리에 이 데이터를 넣어라. 즉, 이 노드가 이제 왼쪽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 생성된 왼쪽 자식 노드 번호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노드인 커라는 것 자체가 인덱스 번호이기 때문에 커 곱하기 2 자리에 왼쪽 자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새로 생긴 왼쪽 자식의 인덱스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그럼 똑같이 오른쪽 자식은 여기에 더하기 1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트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3개의 함수가 마련이 되었어요. 이제 노드를 주면서 그 노드의 데이터를 반환해 줘야 하는 함수 getCurrent 데이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트리의 커런트 번째 원소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를 반환해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오른쪽 차일드는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은 여기군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함수는 지금 왼쪽 차일드의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것이니까 트리에 있는 커런트 곱하기 2번째 원소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트리의 커런트 곱하기 2 더하기 1번째 원소를 반환해 주면 되고요. 노드를 주면서 이 노드가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트리에 루트 번째 원소가 값이 0이면 빈자리라고 했죠. 비었으니까 리턴 2를 해줍니다. 비지 않았으면 아니라고 false라고 리턴 0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스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외 처리가 생략되어 있어요. 배열 표현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는 전부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입니다. 배열의 크기에 대한 예외 처리요. 예를 들면 왼쪽 자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커런트 곱하기 2번째 원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커런트가 50이면 커런트 곱하기 2가 100이죠. 그러면 이 트리는 원소의 개수가 100이기 때문에 트리의 99번째 인덱스까지밖에 없는데 100번째 인덱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이 맥스 카운트를 넘어가는지에 대한 예외 처리가 생략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트리의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트리를 사용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리를 사용하는 함수에서 당연히 트리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 타입에 n1이라고 해서 n1의 루트를 넣을게요. 먼저 우리가 만들 트리를 구상을 해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 트리를 간단한 수식 트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 곱하기 b 빼기 c 나누기 d라는 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수식 트리로 변경한 모양인데요. 양쪽에 있는 p 연산자를 양쪽 자식으로 가지고 가운데 있는 연산자가 루트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루트가 되고 양쪽 자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c 나누기 d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양측을 각각 자식으로 거느리고 최상단에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서 이 전체 트리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항 연산자들을 수식 트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트리를 준비하고 그 이진 트리를 구현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진 트리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준비한 배열 표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배열 표현으로 가서요. 맨 위에 루트 노드는 마이너스 기호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주면서 make 루트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있는 곱하기 기호를 n1의 왼쪽 자식으로 붙이겠습니다. make left child로 n1의 왼쪽 자식으로 곱하기 기호를 붙이세요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n1의 오른쪽 자식으로 나누기 기호를 붙이세요. 그 다음엔 n2의 왼쪽 자식으로 a라는 캐릭터를 붙이고요. n2의 오른쪽 자식으로 b라는 캐릭터를 붙입니다. 다음 똑같이 n3의 왼쪽 오른쪽 자식을 붙여보겠습니다. n3의 왼쪽 자식은 c, n3의 오른쪽 자식은 d, 이렇게 해서 구상해 두었던 간단한 수식 트리를 배열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수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프린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결과 없이 끝내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서 디버그 런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사식 창을 열어서 트리라는 전역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번은 계속 빈 노드로 있고요. 1번에 마이너스, 2번에 곱하기, 3번에 나누기, 그 다음에 4, 5, 6, 7번에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고 8번부터는 다시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1, N2부터 N6, N7까지는 전부 다 지금 여기 값이 1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N2는 값이 2 해서 N7은 값이 7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자 하는 모양대로 배열에 각 노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리는 선형구조처럼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디버깅을 이용해서 어렵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선형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일렬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 for loop 한 번이면은 전체 노드를 한 번씩 쭉 출력해 주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비선형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모든 노드를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방문한다는 것이 선형 자료 구조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리의 순회라고 하는데요. 이진 트리의 순회 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렇게 어렵게 디버그 모드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 짰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진 트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해서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순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